자, 김현민 매니저는 오늘 KH바텍을 선택하셨고 정경민 사장은 크래프톤. KH바텍 먼저 또 들어야 돼 있죠. 네. 요즘에 이제 의외로 소위 말해서 이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이 연말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역시나 이것도 메타버스하고도 또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앵커님 얘기해 주셨던 QSI 요즘에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나무가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카메라. 종목들, 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핸드셋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정말 탄력적으로 좀 잘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거래도 잘 되고 있고 주가도 잘 올라가는 그런 이제 패턴이다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중에 뭐 올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을 또 내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다가 결론은 결국 뭐 KH바텍 좀 뻔한 종목이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또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KH바텍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는 뭐 그야말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죠. KH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그다음에 뭐 세경하이테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가장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이제 갤럭시 Z3 이제 시리즈 3이 이제 출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빠르게 이제 증설 투자를 결정을 할 정도로 갤럭시 폴드 시리즈, 폴더블 폰 뭐 이 시리즈가 상당히 선풍적인 좀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 올해 이 생산과 관련된 노이즈만 아니었어도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월간 기준으로 이제 출하량이 100만 대, 11월 달도 140만 대, 11월 달도 140만 대를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출시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 140만 대씩 지금 꾸준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 12월에도 최소 100만 대 이상이 지금 출하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 6월이 되면 갤럭시 Z 폴드 4, 그다음에 플립 4 이런 이제 또 시리즈 4 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는 분명히 폴더블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받고 설비 투자까지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 목표치가 현격하게 좀 증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스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단 이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폼팩터라고 하잖아요. 네. 외형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일단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더블 폴딩 스마트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태블릿부터 각종 웨어러블까지 전부 이제 접고 휘는 이런 제품군들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또 힌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매출의 거의 70% 이상을 이제 힌지 매출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KH바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이 시장에 또 침투를 하면서 경쟁 기업이 하나 생긴 건데요. 오히려 경쟁자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데 네. 방점을 좀 두시고 KH바텍을 저는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현재 구간은 뭐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고 내년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 뭐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써놓은 걸 좀 보니까요. 사실상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은 출시 한 5개월, 6개월 전에 주가가 가장 바닥이었다. 네. 요런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나 보더라고요. 시리즈 1, 2, 3가 이제 출시된 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본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KH바텍도 주가가 거의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25,500원부터 26,000원, 뭐 26,000원 근처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정고점 근처 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KH바텍은 잘하는 게 브라켓, 뭐 쉴드, 네. 그리고 또 힌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힌지는 뭐 잘 아시는 경첩인데 경첩의 우리 원래 DNA는 뭐 고려 시대로 올라가면은 자개장, 나전칠기, 문장 열 때 거기 달려 있는 그 기술의 DNA를 어떻게 중국이 쫓아오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KH바텍, 파인테크닉스. 그리고 이제 그 병풍폰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롤러블. 두 번 접히는. 그 상소문 말고. 상선 말고. 병풍처럼 이렇게. 예.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힌지 들어간 개수만 해더라도 몇 개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힌지가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뭐 그
틈새로 또 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 싹 닦아주는 네. 그 기술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경첩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한 부품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수십만 번 접었다 폈다 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방수 기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수 기능뿐만 아니라 이 방수 방진. 내구성까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절대 아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 뭐 꼭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 접었다 펴면은 주름 쭉 가있잖아요. 네. 그럼 뭐하러 접어요, 그거. 네. 자, 대한민국의 자긍심. KC바텍 들어갔고요. 네. 김혜민 전 오늘 또 돌아가셔야죠.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새해 이제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너무 좀 수고 많으셨는데 하반기 때 사실은 뭐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이 좀 화끈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데 뭐 아쉬움은 내년에 또 다시 좀 채워 넣는 걸로 하고 또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내년 1월 3일 또 특집 방송 때 다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집 방송이라면 이제 7시 50분이시에요. 네. 8시쯤 하나요, 우리? 시간 몇 시 하나요, 오늘?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날은 저 올해 해도 되는데. 올해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1시간 넘게 계신다니까. 네. 월요일 날 아주 작정하고 네. 우리 풀어보자고요. 자, 김현미 회장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경민 차장의 크래프톤. 네. 좀 식상한데?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수급적인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시가총액으로는 국내 게임주의 대장주긴 합니다만 뭐 사실 주가 수익률로는 거의 놀고 있었죠. 그냥 옆으로 그냥 횡보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아직은 정보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직은 없지만 NFT나 뭐 네, 코인 그런 이쪽도 쪽에 뭐 계획은 좀 두리뭉실하게 발표는 했지만 아직 구체화되고 있는 건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 메타버스를 가고 P2E를 가고 NFT를 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 업체들이 뭐 그러니까 몇몇 게임을 제외하고는 뭐 네. 1년에 8천억씩 버는 크래프톤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상대적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던 건 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 없이도 뭐 충분한 그런 숫자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수가 편입된 이후에 이제 배당 차익 거래에서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상 거의 12월 달에는. 그래서 철저히 좀 외면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보였었는데 뭐 그렇다고 또 이렇다 일정도 없고 뭐 신작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대세로 이뤘던 이제 뭐 NFT나 P2E나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도 안 좋고 뭔가 이 기대 심리가 모여드는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옆으로 흘러 좀 내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배당이 다 끝난 그런 상황이고 뭐 다시금 좀 프로그램 매매도 정상화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배틀그라운드 단일 모멘텀이에요. 이 회사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슈팅 게임들이 신규로 출시되면서 비교를 당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좀 있겠습니다만 뭐 그 위상이 그렇게 특별히 변할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 이제 드디어 펍지 스튜디오 이제 개발사입니다. 펍지 스튜디오를 필두로 해서 신작 한 3종이 좀 그러니까 3가지의 신작 게임이 나올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시안 게임의 이 배틀그라운드가 정식 종목이에요. 이제는 네. 게임을 잘하면 군대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정도로 그만큼 이 해당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IP의 확장성 슈팅 게임이니까 이제 군사훈련을 이렇게 가상으로 받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로봇 이런 게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겠죠. 뒤에서 조정하고 뭐 그러면 여기 아바타가 나가서 예, 전쟁하고 컨트롤에 일가견이 있는 뭐 대한민국이 그렇죠. 굉장히 군사력적인 면에서는 손기술로. 예, 그렇게 볼 수는 있죠. 뭐 어쨌든 이런 이 배틀그라운드의 IP 자체가 굉장히 방산주네요, 단단하다. 크래프톤이? 아, 그거는 너무 가셨네요. 오늘 특집이 아닌데. 알았어요. 오늘 뭐 근데 뭐 마지막 날이니까 그렇죠. 뭐 특집이라면 나페일이니까 좀 부드럽게.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단일 모멘텀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봤을 때는 게임 하나로 분기 2천억씩 버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감안을 해보시면 역시 거기다가 뭐를 더하고 다음 버전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런 이
시리즈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좀 울거먹을 수 있는 경우는 많다 이렇게 좀 오.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확장하면서 회사의 좀 멀티플도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지금 23조가 좀 안 됩니다. 22조 8천억 정도 됐는데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8,500억 정도 되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조 5천억 정도의 그런 좀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게임주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저는 1월달에 좀 수급도 다시 돌아오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IP의 확장성 신작 게임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좀 된다면 1월달에는 1월달뿐만 아니죠. 상반기에는 한번 신고가 한번 대형주지만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일단 모든 지금 수급자와 악재를 좀 걷어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입니다만 역설적으로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다라고 해서 일단 뭐 50만 원 이상 올라서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크래프톤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타이밍이 됐다 이 얘기를 해주신 그렇죠. 것 같고 네네. 뭐 그 근거에 대해서 쭉 풀어주셨고 내용 정리를 좀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